지영이는 정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산다. 이것은 한 남편이 전화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매일 먹어야 하는 심장약이 자꾸 사라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여기저기 숨겨둬도 계속 없어졌죠. 그래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들은 충격적인 진실. 남편이 자신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지자 남편은 병원에 간다며 차에 태웠지만 도착한 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폐가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했죠. 이제 복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을 담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놀라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낡은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에 고요함이 스며드는 가을날이었습니다. 12층 1201호 이순자의 집 거실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조화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와 노란 장미들이 시들어가며 쓸쓸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며느리 지영의 장례식을 치른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건만 순자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지영이 항상 끓여주던 그 보리차였습니다. 이제는 순자가 직접 끓여야 했지만 맛이 영 다르더군요. 지영만큼 정성스럽게 끓일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영이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라며 상냥한 목소리로 부르곤 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익음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이 건네준 마음들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차마 그것들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지영이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같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순자는 고개를 젓고 또 젖었습니다. 35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의 며느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지영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는 아들 민수의 말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지영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 민수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지영의 모습이 생각났죠. 그때 지영은 26살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지만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특히 요리 솜씨가 좋아서 순자도 감탄할 정도였죠. 지영아,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순자가 칭찬하면 지영은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순자는 지영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었는데도 말이죠. 지영은 항상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내가 지영이한테 잘해줬나? 순자는 자책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항상 친절했던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가끔은 잔소리도 했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었죠. 특히 작년 겨울 지영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누워 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아프면 집안일은 누가 하나라며 투덜거렸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지영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가족들 밥만큼은 챙겨주려고 애썼는데 말이죠. 지영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불평하거나 대들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서 조용히 사겼죠. 가끔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는데 순자는 못 들은 척 했었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하지만 민수의 발걸음 따라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민수는 사업이 잘 안 풀린다며 매일같이 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듯 지저분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민수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양복 자락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서 나고 있었죠. 또 술 마셨구나.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장례식 때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리더니 아직도 이 모양이야? 부인이 죽었는데 남편이 이래도 되는 거냐?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사업은 망해가고 지영이는 죽고 정말 살기가 싫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아들이 답답하기만 했죠. 힘들다고 술로 해결이 되냐? 지영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인 내가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순자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없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순자는 지영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영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화장대 위에는 지영이 쓰던 립스틱과 크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지영의 옷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고요. 모든 것이 지영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순자는 지영의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어려워 거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죠. 평소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지영이 떠난 후로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자꾸만 지영의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이 세상을 떠난 그날 아침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수가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다고 했는데 정작 순자는 지영의 마지막 모습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이미 늦었다며 서둘러 장례 준비를 했거든요. 순자는 그날 아침을 자세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지영이 아침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지영아, 어디 있니? 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 방으로 가보니 민수가 황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지영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병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순자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을 지켜주지도 못했다는 자책감이 밤마다 순자를 괴롭혔죠. 혹시 지영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작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어서 집안이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영이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거나 다음날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는 고요함만이 가득했죠.
순자는 지영이 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김치찌개 끓이던 냄새, 저녁에 빨래 널던 모습, 순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영은 참 부지런한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족 모두의 아침을 준비했죠. 특히 순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면 항상 어머니 입맛에 맞나요? 하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영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는 평소와 달리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얼굴도 창백했고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자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지영은 괜찮습니다라고만 답했었죠. 특히 지영이 죽기 일주일 전쯤 지영이 약국에 다녀온다며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니 지영은 심장약이에요라고 대답했었죠. 심장약?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순자가 물어보자 지영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죠.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순자는 그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건강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면 혹시 미리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영이 젊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민수도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심장약을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평소 민수는 지영을 많이 아꼈는데 요즘에는 사업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했나 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민수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가족에게도 소홀해졌거든요. 현관 쪽에서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였죠. 순자는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또 들어오나? 하고 생각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람에 문이 움직이는 소리일까 싶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곧이어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이미 들어와서 방에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걸까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대신 현관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발걸음 같았는데 굽이 낮은 구두를 신은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발걸음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현관 앞에 서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실루엣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바로 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지영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순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그 모습은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둠 속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지영의 음성이었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등을 켜자 지영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지영이었죠. 다만 평소와 달리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평소처럼 단정하지 않고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지영아, 지영아가 맞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순자는 지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지영이 맞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 죽지 않았어요. 순자는 지영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지영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 지영의 얼굴,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지영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차갑긴 했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죠. 지영아, 정말 내가 맞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치른 그 장례식은 뭐였단 말이냐? 일주일 동안 내가 흘린 눈물은 뭐고? 지영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영을 소파로 이끌었죠. 지영의 몸이 평소보다 훨씬 말라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물 한 잔 마셔라. 순자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지영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영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순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지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원래 심장질환이 있다는 거 아시죠? 병원에서 꼭 약을 챙겨 먹으라고 했거든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 심장약을 먹고 있다는 것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가 약통에 넣어둔 약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약이 사라진다고?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가져간단 말이냐?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깜빡하고 어디에 뒀나 싶었어요. 그래서 약통을 여러 곳에 나눠서 숨겨뒀거든요. 화장대 서랍에도 넣고 부엌 찬장에도 넣고 옷장에도 숨겨뒀죠. 순자는 지영의 말을 숨죽여 들었습니다. 지영이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어디에 숨겨둬도 약이 계속 사라졌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누가 일부러 제 약을 가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일부러?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빚도 많이 졌다고 하고요. 순자는 지영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제가 쓰러진 그날 말이에요. 지영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또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곳에 숨겨둔 약을 찾으러 갔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민수 오빠를 불렀거든요. 민수 오빠가 달려와서 저를 안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순자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하지만 병원에 가는 길에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차갑고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창고?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손과 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주변은 온통 어둡고 춥고 무서웠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곳 같았어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민수는 내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곳에 가둬둔 거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점점 기력이 떨어졌지만 어느 날 밤 간신히 밧줄을 풀고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순자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민수가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냐? 어머니,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탈출한 후 며칠 동안 친구 집에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집에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찾아갔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장례식 얘기를 해줬어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말이 거짓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지영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게 있거든요. 순자는 USB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민수 오빠의 진짜 계획이 담겨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민수 오빠가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더라고요. 밤늦게 몰래 전화하는 일이 많아져서 궁금했거든요. 순자는 지영의 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민수 오빠의 전화 내용을 들었거든요. 지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어요. 민수 오빠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지영이는 정리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고 하면서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네, 저를 없애버린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지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람과도 통화하더라고요.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마 민수 오빠는 빚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걸로 만들면 생명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이 집도 민수 오빠 혼자 소유할 수 있잖아요. 순자는 지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무서웠겠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다니. 지영은 순자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순자는 지영의 설명을 모두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USB에 담긴 민수의 음성까지 들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영아, 순자가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다니. 지영은 순자의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 됐어. 무서워하지 마. 순자가 지영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민수의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 같았어요. 곧이어 민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이가 살아있다고?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분명히 죽었는데. 순자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민수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방에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큰일 났어요. 지영이가 살아서 집에 왔어요. 순자는 지영에게 손짓을 해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민수의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고 민수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보험금도 신청했는데 들키면 우리 다 끝장이잖아요.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의 방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고 있었어요. 순자와 지영은 재빨리 원래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는 더욱 헝클어져 있었어요. 술이 조금 깬 것 같았지만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아. 민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냐? 지영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지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저를 창고에 가둬둔 걸 잊으셨나요? 민수는 지영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너를 병원에 데려갔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빠가 저를 외딴 창고에 가둬두고 가짜 장례식을 치른 거 다 알고 있어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어. 순자가 일어나서 민수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거짓말해라.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엄마가 뭘 안다는 거예요?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영에게서 받은 USB를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 내가 누구와 통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영이는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 말 기억나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수야.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니?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지영이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엄마, 안 돼요. 민수가 순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용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한 놈을 어떻게 용서해? 민수는 USB를 보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지영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전화기를 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민수가 순자의 다리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한 놈을 어떻게 용서해? 엄마,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지영이 민수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빠가 힘들면 저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수야.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니? 민수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한테 실망만 끼쳐드렸잖아요.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빚만 늘어나고 이번 기회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해결하려고. 지영이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다는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주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순자는 USB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다 있어요. 경찰관은 USB를 받아들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김민수 씨, 일어나세요. 경찰관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동행해야겠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경찰관이 민수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갑자기 지영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말 미쳤었어. 경찰관이 민수를 제지했지만 민수는 계속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정말 미안해. 지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오빠, 정말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민수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돈에 미쳐서 정신을 잃었나 봐. 경찰관이 민수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민수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경찰관이 민수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아, 정말 미안해.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자와 지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지영이 조심스럽게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자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어떻게 저런 아들을 키웠을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이 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순자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줬다니. 순자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내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 지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순자는 지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아, 이제부터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할게. 저도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지영이 순자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가 경찰에 연행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지영은 경찰서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어요. USB에 담긴 녹음 파일과 지영의 증언, 그리고 지영이 감금되었던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 때문에 민수의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순자는 지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을 도와줄 변호사를 구하러 온 것이었죠. 피해자분께서 겪으신 일을 보니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 감금죄, 문서 위조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것 같습니다.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시작될까요? 검찰 수사가 끝나면 한두 달 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분의 남편이시고 신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시라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순자와 지영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민수에게 당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영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민수 오빠와의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순자는 지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 집에 혼자 있으니까 자꾸 민수 생각만 나더라. 어머니,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너와 함께? 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혼자 살기는 무서워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정말 가족 같을 것 같아서요. 순자는 지영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영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진짜 엄마니까요.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그날 밤 순자는 민수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순자는 민수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민수가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 저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아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지영이한테, 엄마한테. 지영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용서할 리 없겠죠. 당연하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너보다 훨씬 착한 아이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엄마. 민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영이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제 죄를 받고 살겠어요. 순자는 민수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민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짜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영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민수를 만나고 왔어. 지영은 젓가락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 오빠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면 저도 언젠가는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지영의 너그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착한 아이였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며느리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높았죠. 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지영과 함께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아들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회색 옷을 입고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피고인 김민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2024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배우자 박지영의 심장병 치료약을 의도적으로 숨겨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외딴 창고에 감금하고 병원 관계자와 공모하여 가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허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순자는 검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낱낱이 드러나는 민수의 범죄 행위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살인 미수가 아닌 감금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체계적으로 피해자의 약을 숨겼고 공범과 통화를 통해 계획을 논의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영이 증인석에 섰어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님, 피고인이 증인의 심장약을 숨긴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 부정맥이 있어서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제가 두었던 약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 나눠서 숨겨둬도 계속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증인석의 지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영은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수 씨가 병원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깨어보니 차가운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탈출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 장례식이 이미 끝나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USB가 제출되었습니다. 법정에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이는 정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산다. 방청객들이 충격을 받아 웅성거렸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론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마지막 진술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이렇게 갚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정말 미안해. 지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살인 미수죄, 감금죄, 문서 위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민수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을 떠나기 전에 순자와 지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영아, 정말 미안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감옥에서라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영도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7년 후에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오세요. 민수가 법정을 떠난 후 순자와 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돌아왔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장에는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지영은 함께 배추밭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배추 정말 잘 자랐네요. 지영이 밭에서 배추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피부도 건강하게 그을렸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직접 기른 배추는 정말 다르더라. 순자가 흙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얼굴도 도시에서 살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름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눈빛은 훨씬 평화로웠어요. 순자와 지영은 재판이 끝난 후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농사일이 힘들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두 사람에게 농사는 낯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웃 농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김매기를 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는 농사의 리듬이 두 사람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영은 흙을 만지며 새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호미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말이에요. 순자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했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민수 오빠한테 편지 보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민수 이야기를 할 때도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뭐라고 썼니? 건강 챙기고 반성하라고 썼어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도 썼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기른 채소들이 얼마나 싱싱한지도 자랑했어요. 순자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줘서. 어머니, 민수 오빠도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지영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의 마음은 정말 너그러웠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했거든요. 처음에는 순자도 지영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이 진심으로 민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순자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니?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무서웠고 분했고, 하지만 여기서 살면서 깨달았어요. 미워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게 저에게 더 좋다는 걸요. 순자는 지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민수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지영과 함께 이곳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한옥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마당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고 텃밭에는 상추와 깻잎, 고추 등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드는 저녁 식사는 언제나 특별했어요. 순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순자는 뜨개질에 빠져서 지영에게 조끼도 떠주고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선물할 목도리도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지영이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뜨개질을 정리하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직접 기른 채소들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지영이 새로 만든 깻잎 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깻잎 무침 맛이 어떤지 꼭 말씀해 주세요. 지영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깻잎 무침을 한 젓가락 먹어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내가 요리 솜씨가 이렇게 늘었구나. 지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께서 비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두 사람은 맛있게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지영아,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야말로요. 지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순자는 지영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지영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랐기 때문에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했었거든요. 이제 순자가 지영에게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1년 전에 그 끔찍한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을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장에 가서 김장 재료 사올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우리 둘이서 정말 맛있게 담가보자. 이웃 할머니들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걱정 없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만의 특별한 김치를 만들어 봐요. 두 사람은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몇 개월 후 순자는 민수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어요. 얼굴도 살이 좀 붙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보내준 편지 잘 받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민수야, 지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기서 상담도 받고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순자는 민수의 변화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변했구나. 엄마가 보기에도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엄마,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출소하면 지영이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물론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순자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영에게 민수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지영도 민수가 건강하고 많이 변했다는 소식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지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지영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두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돌아와서 세 사람이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순자는 지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 때문에 시작된 끔찍한 일이었지만 결국 지영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녀였습니다. 여러분, 순자와 지영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끔찍한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자와 지영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성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